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당선 결과로 인해 시장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선을 돌파했고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4.4%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4.2%대까지 급등해 올해 7월 수준에 도달했으며 선물 시장에서 S&P 500과 다우는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10월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6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이며 시장 예상치 53.8을 크게 상회한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 중 고용지수 역시 4.9포인트 급등한 53을 기록하며 경기의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넘어섰는데요.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SM 고용지수에 주목하며 이달 발표된 10일 고용통계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했지만 보잉 파업, 미국 남부 허리케인 등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 지표와 허리케인 라파엘로 인한 멕시코만 원유 생산 차질 가능성에 반등했던 유가가 이틀간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과 트럼프 당선 확실성으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투자은행 ING는 유가와 관련해 트럼프의 승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위험으로 단기 상승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켓 글로벌이 집계한 유로존의 10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기록하며 유럽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유로화는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내려왔고 유로존의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유로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투자은행 UBS의 거시금리 전략가는 트럼프의 핵심 의제인 중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관세는 해당 국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개표 상황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급등하고 강달러 현상은 심화되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이었는데요. 추후에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또 해외 선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원유 재고 발표와 또 미국 FOMC의 금리 결정 전후로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실험에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드디어 전 세계가 바라던 미국 대선 드디어 끝났죠.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이유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빨리 끝나서 이제 안개 속의 형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즉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증시의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아주 좋은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서 뭐 다들 오늘 보셨다시피 지금 미국 3대 지수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그죠? 아까 12%, 13%까지 올라갔다 프리장 때 현재는 8, 9%대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자, 결국 11시 반에 그죠?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고 나서 11시 반에 이제 테슬라의 정확한 증시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주식은 그렇게 썩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을 좀 가져보시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제 1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 찬스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으로 그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 대선과 관련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시세와 전략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가 거의 확정되면서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선거인단의 절반인 매직 넘버 270의석을 확보해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보다 과반인 277명을 확보했다며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주말 해리스가 뒷심을 발휘할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들이 있었고 증권가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오차 범위가 미세하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빠르게 선거 결과가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선 이후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 미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을 가져갔고 또 팔란티어를 비롯한 AI 관련주가 나스닥 지수를 이끌면서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재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경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S&P 500과 다우는 연고점을 경신했고 나스닥 선물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4분경에는 2718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71% 정도 상승한 26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추후 미국 증시 상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네,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47대니까 45대 대통령이 됐었죠. 예. 그때와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과거를 먼저 살펴보고 과연 지금의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고요. 네. 자,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자, 요게 이제 S&P입니다. S&P. 1950년부터 2020년도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자, 이제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대선이 주말 때쯤 더 10월 달부터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달에 조금 좋았고 이제 9월 달까지 좀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다가 10월 달부터 좀 좋았다가 11월 달 대선 때 상당히 조금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좋았던 게 조금 한풀 꺾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 화면 한번 더 볼게요. 자, 오른쪽 화면 모두 이제 요게 자, 트럼프가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면 불확실성이 끝나잖아요.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한 2주 정도 상승하는 3대 지수,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뭐 상승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그죠? 오후 한 12시 1시인가요? 그때쯤부터 그죠? 나스닥, S&P 다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다우하고 S&P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죠. 나스닥은 아직 연고점 갱신을 못한 상태. 이게 어떠냐 이거죠. 결국에는 나스닥이 오늘 테슬라가 엄청나게 아까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뭐 상승에 기여를 좀 해준 것 같고, 자 11시 30분에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과거의 레퍼런스를 보면, 자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일시적인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2016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화면을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웃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금리 먼저 볼게요. 금리를. 자 금리 보면 지금 4.4%에 10년 4.445%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105.2예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여기에 반해서 아까 뭐 유로 잠깐 봤더니 2%가 넘고, 이 유로가 한 2% 넘게 빠졌어요. 자 참고적으로 잠깐 팁을 우리 시청자를 좀 드리면, 자 일단 달러하고 어떻게 돼요? 유로하고 엔화하고 그다음에 파운드하고는 반비례하는 게 있죠. 그래서 향후 좀 보시면서 통화를 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짧게 좀 한번 팁을 드려보고, 자 이거 2016년도하고 똑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수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다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죠.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달러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때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야 트럼프는 야 자꾸 금리 좀 내려, 그리고 경기 좀 활성화시키게. 근데 파월은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파월은 연준이라는 단체는 뭐예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한 몇 번 올려갖고 이제 뭐 서로 싸고 막 그랬는데, 자 그때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지금과 상황이 완전 달라요. 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예요. 뭐냐? 자 트럼프가 정책 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관세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리까지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미국한테 인플레이션에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파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관세를 매기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에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매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관세까지도 내려버리면서, 자, 또 관세도 이제 부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법인세까지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법인세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저 엘렌이 쏘아 올린 너무나도 큰 재정 적자. 27년인가 28년 만에 재정 적자. 자, 이거를 메꾸 이제 더 이상 돈 뭐 선조국이니까 돈을 찍어내려면 찍어낼 수는 있으나, 어떻게 트럼프도 재원을 또 마련해서 나라 살림을 또 꾸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 발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채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자를 많이 줘야 다른 사람이 사겠죠. 근데 살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유로. 자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다시 보호무역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한테 절대적으로 그죠? 같이 공정공생하는 글로벌 시대예요. 세계화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공채 발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 상승에다가 관세까지 부과된 인플레이션은 안 꺾이고, 여기다가 또 트럼프는 지금 과감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가 인플레이션 잡힐까요? 너무나도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자 일시적으로 일단은 증시라든지 3대 지수가 선물이 상승할 여지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아직은 대선은 불확실성이 끝났지만 방향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11월 8일 새벽 3시에 11월 FMC가 있죠. 거기에서 어떤 또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죠. 그럼 11시 30분에 어떻게 3대 지수
선물이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엔비디아, 테슬라를 반드시 보시면서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할 수 있겠으나 일시적일 수 있으며 또 추후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시켜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는 베이비 스텝,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자, 일단 파월이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네네. 파월은 워낙 정치적인 야욕이 강한 사람이죠. 네. 내년 5월이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또 한번 총격 사건 일어났을 때 네. 파월이 그 얘기했죠. 파월 너 금리 너 내리지 마라. 근데 금리 내렸잖아요. 일단은 트럼프한테 찍혔죠. 네. 너 이제 두고 봐라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은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니, 트럼프는 원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자기 업적을 세우고 싶은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거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리면 인플레가 잡힙니까? 안 잡히는데. 그죠? 그럼 여기에서 파월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파월 의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잘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금리 내리겠죠. 그래서 제가 11월엔 내릴 것 같고요. 12월에도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들 한 번 더 해먹어야 되잖아요. 네.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자 이런 정치적인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 충분한 얘기인데 자 ISM 오늘 새벽 12시죠. 자정에 ISM 서비스 PMI가 나왔어요. 네. 와 이거 너무나도 잘 나왔어. 서프라이즈죠. 네네. 27개월 만인가요?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럼 그걸 뭐예요? 자 미국 경제가 워낙 좋은 거예요. 뭐 몇 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GDP의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파월이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일단 아까 봐 정치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여론 자체는 11월에 한 번은 내릴 수 있겠으나 12월에는 한 번은 어떻게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8일 새벽 3시에 이제 연설을 하겠죠. 연설을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0.5는 좀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12월 이제 FMC 마지막 빅 FMC죠. 마지막 이제 점도표가 찍히는 12월 FMC잖아요. 그 전까지 그 말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은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비트코인도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지금. 그죠? 이거는 당분간 이제 일시적으로 가고 결국엔 다시 화두가 10월 FMC로 넘어가면서 12월까지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이제 저거 또 있죠. 저 엔비디아 실적 있잖아요. 네네. 걔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장색하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다양하게 좀 더 세심하게 좀 투자를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까지 봤을 때는 11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 힌트는 11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살펴보자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같은 경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지금 풀이장의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 정도 상승 중인데요.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개장 이후의 흐름을 보자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 중이고 네. 다우하고 이제 S&P는 이제 연고 좀 또 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얘만 안 깼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은 맞습니다. 네. 상승은 맞는데 11시 만에 갑작스럽게 또 급변동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자. 관망을 하는데 우리가 또 매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밤새 밤늦게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자리값은 드려야지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되 짧게 좀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분석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월봉이 연초에는 제가 월초에는 항상 월봉을 먼저 보고 방향성을 모색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완전히 뭐 윗꼬리 아랫꼬리 없어요. 그냥 몸통만 있어요. 몸통. 이게 뭐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가 어떤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지금 5일 이평선이 지지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러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7월 달에 연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21,237이에요. 뭐 거기까지 지금 안 와 있지만 그죠? 아직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죠. 조금 멀죠. 먼데 자 어쨌든 여기 봤을 때 지금 6월 달하고 지금 6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11월 달 여기 딱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데에서 어떻게든 지금 저항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딱 봤을 때도 지금 아까 시각이 그쵸 아까 시각이 주봉 그죠 주봉이 이것도 이제 7월 달이죠. 7월 초에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오면서 계속 꺾이다가 다시 근처까지 와 있는 자리를 그래서 아까 그 자리가 2654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일봉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2650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더라도 여기서 지금 6월 달에 여기서 한번 꺾였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한번 꺾였고 10월 말에 한번 꺾였어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변곡점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660 정도가 되는 2660에서 2670 사이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짧게 한 40틱 정도 수익 내고 나오세요. 왜? 오늘은 누가 봐도 변동성이 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풀이장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다우가 지금 3%대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에요. 그래 그만큼 변동성이 세니까 괜히 여기는 오늘 같은 장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반 투자자들이 덤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안 받아주면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스닥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 선물 개장 전까지 관망하시는 게 좋겠으나 또 타점도 잡아주셨는데요. 2660에서 2670 사이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40틱 정도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개장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심화되었고 공급 과잉 우려도 살아난 오일인데요. 따라서 오늘 개장 전부터 하락 중에 있습니다. 1분 봉상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17분경에는 69.74달러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는 2.33% 정도 하락한 70.3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오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어차피 이제 뭐 트럼프는 환경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석유 많이 이제 캐겠죠. 석유 네. 많이 세일가스 캐서 다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를 또 챙기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 재정 관련 상당히 안 좋았죠. 네. 2차 전지가 이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오일이 하락을 한 결과다. 근데 이거는 또 일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겠지만 분위기를 일단 몰고 가겠죠. 자 그러면 이란한테 또 한 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도 지금 중동에서 아주 시한폭탄인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한다 위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는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이 또 다시 되더라도
요 지정학 리스크는 해소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푸틴하고 뭐 과거에 2016년도에 트럼프 친했지만 지금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 말대로 뭐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우러 전쟁 끝내겠다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엔 $70를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이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히려 좀 일단 시황을 분석을 해보고 싶고요. 네. 자, 월봉 정보 보고 있습니다. 월봉. 자, 월봉 딱 보면 어떻게 지금 희한합니다. 지금 이제. 자, 지금 60일 이평선하고 22평선이 딱 수평 구조가 되면서 여기서 정확히 오늘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정확히. 그죠? 캔들 자체가 더 도지형 캔들이고 이제 이거 도지형 캔들이 중간에 있다는 거는 방향성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은 아직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다. 왜? 일단 뭐 하락은 맞는데 아직은 추가적인 하락이다. 속단에 이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주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정확히 요 자리에서 지금 딱 맞고 떨어지죠. 그죠? 이게 지금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한 2달 가까이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만큼 또 유가 자체도 불확실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도 정확히 72.90. 그러니까 월봉이 맞으니까 주봉, 일봉까지 정확히 72.90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네. 원유 재고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전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너무 많이 빠져가죠. 자, 78.80 정도가 되겠네요. 78.80. 이 자리가 딱 저항대죠. 저항대. 그래서 78.80에서 70.90. 그 사이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68.8. 70.80에서 68.80에서 70점 맞죠? 아니 70.80. 아, 70.80이에요? 아, 네. 70.80에서 70.90. 아, 네. 여기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주면 기다리세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71.20까지도 기다려봐야 돼. 근데 일단 1차 저항대가 70.80에서 70.90까지 보시고 여기서 저항 받아주면 이것도 짧게 2, 3, 10틱 정도 수익을 내셔라. 오늘은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거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일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짧게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70.80에서 70.90 선 저항을 받아준다면 20에서 30틱 정도 매도로 짧게 수익 내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고 트럼프 당선 직후에 달러 원 환율도 1,400원을 넘긴 오늘인데요. 일반적으로 달러와 디커플링되는 금은 오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 전부터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17분경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11시 4분경에는 2,665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2.79% 정도 하락한 2,6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과 굉장히 비슷한 차트여서 지금 제가 약간 혼동해 왔는데 골드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도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매도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네. 일단은 금에 대한 이제 종착역은 다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어떻게든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할 거고 네. 달러도 킹 달러가 당분간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머니가 골드에서 이동하는 네. 또 코인까지 있잖아요. 코인까지. 트럼프가 또 코인 한번 살려본다며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사람들은 뭔가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잖아요.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골드가 너무 고점까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먹어도 그렇게 좀 그렇고 네. 또 들어가기도 애매한 자리였어요. 정확히 시장은 정말 3,000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네네. 여기 못 가고 이제 자빠졌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달러죠. 달러 거의 106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골드를 이렇게
또 사신 분들은 오늘 또 상당히 잠못 드는 밤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중 무역 분쟁처럼 이제 전반적인 세계 교역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던데 혹시 이해? 안전자산은 국채도 안전자산. 금보다는 국채로 그렇죠, 오히려 선호할 것이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거는 저한테 재정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높은 이자를 줘야 살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 이제 골드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 월봉을 보더라도 거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일단은 매도는 맞는데 자리는 또 안 드릴 수 없고 그죠? 월봉을 보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고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도. 자 주봉도 보더라도 이제 거의 10월 14일 가격대까지 왔어요. 14일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몸통은 거의 지금 종가를 벗어나서 여기 이제 그 10월 14일 저가까지 붕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때가 2,654였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죠. 뭐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분봉을 보고 이제 진입가를 좀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자 어떻게든 영원한 원회는 없습니다. 한번 반등을 줬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2,690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줄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횡보하다 쭉 한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2,690에서 한번 반등 줬다가 저항 받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 30 정도 수익 내고 빠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지금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금인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2,690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20에서 30틱 정도 매도로 수익을 짧게 내보시는 거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잘 잡아주시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9년의 노하우에 대해서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또 짚어주시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서머타임 해제가 됐는데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네. 우리 시점 제일 좋은 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법 강의죠. 아, 네네. 시간이 좀 짧은데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핫 이슈는 뭡니까? 7일, 8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자, 그럼 핫 이슈가 뭐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일 새벽 3시죠. 3시 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FMC 이제 뭐 연설이 있겠죠. 연설. 그다음에 금리 발표가 있고 금리 발표. 그걸 좀 보시고 그 전에 이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를 반드시 보시고 그렇게 맨날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8일 날 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새벽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비자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떻냐 이거죠. 숫자가 높게 나오면 시장은 여전히 좋은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 기대를 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간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진입 타점이죠. 진입 타점. 야, 나는 어디에서 내가 진입 타점을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뭐냐면 자, 오늘 이 자료를 다 오늘 설명을 못 드려요. 못 드리기 때문에 앞에 자막 보시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 자료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거기 알아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제 29년 동안의 노하우가 담긴 그런 제가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시면 아낌없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충분히 공부되실 수 있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주식하시는 분들도 저 해외 선물 가지고 매수일 때 수익 내시면 되고요. 매도일 때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하면서 들어와서 일석이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격도. 저는 이격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격도라는 게 뭔가요? 자, 가격과 이평선 간의 괴리율을 저는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은 뭡니까? 캔들이죠. 캔들하고 이평선의 어떤 간격. 그게 바로 이격도예요. 그죠? 그래서 세부 이론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법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왜? 너무 많이 알게 되면요, 나중에 진입할 때 골치 아파요.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세부 이론 무시하라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죠.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요 신호. 자, 요거하고 신호가 일치할 때만 우리가 진입을 한다. 즉, 이평선하고 신호가 일치할 때만 진입을 한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오늘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진입을 이제 몇 분봉으로 하느냐가 제일 문제죠.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입은 무조건 1분봉으로 한다. 1분봉입니다. 자, 그러면 5분봉 뭐 할 때 쓰냐 이거죠. 추세 볼 때 5분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근데 막연하죠. 그러면 1분봉, 5분봉 어떻게 공부를 해?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1분봉으로 진입을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캔들을 보면 안 돼요. 자, 5일선 캔들 우상향하고 있죠. 각도가 35도 딱 꺾이고 있죠. 자, 그럴 때 MACD 신호하고 오실레이터 신호를 같이 보시면 정확하게 신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5일선하고 이격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격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질수록 그 추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하다 보면 여기 쭈삣쭈삣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초보자분들은 좀 떨리죠. 야, 내가 여기 진입했는데 뭔가 자꾸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 자, 이격을 보면은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여기 녹색이 20일입니다. 20일. 자, 밑에 60일 있죠? 자,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그죠? 우상향으로 있는데 전혀 떨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밀리지 않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자, 1분봉 진입을 딱 했어요. 여기다가 진입을 딱 했다. 얘를 치자고요. 자, 그럼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정도. 안착이 됐죠. 정확히. 안착이 된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이제는 진입은 이걸로 끝내는 거고, 얘거고 진입을 계속 확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현재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상황 시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 30분경 개장과 동시에 2701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긴 꼬리를 위로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전환하려는 느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개장 전이라 크게 차이는 없이 1.68% 정도 상승한 26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서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전략을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관망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좀 전략을 변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올렸다가 지금 뭐 이 가격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가 2660에서 670이었죠? 예.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만 상향 조절을 하자면 2710에서 2720 정도. 거기서 여기가 지금 윗꼬리가 보시면 이제 어땠어요? 자, 어쨌든 저항을 계속 여기서 받아주고 있죠. 여기서도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도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도 받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17수
그러니까 이제 유럽장이 이제 1시간, 유럽장도 1시간 딜레이가 되죠. 그래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매도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대신 네네. 오늘 고점을 돌파하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오늘 고점 돌파하면 그냥 기다리고 관망하세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모든 이평수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아져 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MACD가 매수의 시그널이 나아지면 2710에서 돌파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캔들선이 골크가 나오는지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포인트는 아까보다 상향이 된 거예요? 네, 조금 상향이 됐죠. 네. 상향이 됐고, 네. 그러니까 2710에서 2720 저항받으면 매도, 여기서 지지받으면 매수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곡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710에서 2720선에서 과연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저항을 받는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를 받는다면 조금 더 추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오일과 골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잠깐만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원유 재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자, 현재, 아까 네. 거의 뭐 올라왔네요. 아까 7080에서 90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7080에서 90까지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 안 받아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좀 올라왔다 다시 한번 내려올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원유 재고 발표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만약 원유 재고 예상보다 많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뭐 아까 2% 넘게 하락했는데 그걸 다 하락폭을 반납하고 일부 정도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대 말씀드린 7080에서 7090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은 7120까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7120까지 여기가 지금 저항을 받는 자리죠.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지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7120까지도 한번 저항 받아주는 거 2차 저항이에요. 2차 저항. 여기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그러니까 매도가 유효합니다.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개념을 보지 마시고요. 네. 1차 저항이 뚫리면 2차 저항도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매매가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둑이랑 저는 똑같다 우리 시청자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고도의 전략. 그러니까 바둑처럼 세수, 내수를 앞에 내다보면서 매매하셔야지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되는 거지. 그냥 한번 내가 생각했던 바로 진입하자. 그렇게 하시면 큰 낭패를 보니까 항상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계속해서 매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70.80에서 90, 2차적으로는 71.20선 저항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2690 정도에서 저항을 받으면 매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잠깐만요. 유지하시나요? 네. 자, 이거는 버리세요. 버리시고 2680까지 올라오는 거 여기는 일단은 이 변곡을 찾으셔야 돼요. 변곡을.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뭐 한번 반등 줬다 내려간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아까 지금 달러 보니까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여기 참 웃기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 달러하고 금리가 상승이면요. 물론 이제 뭐 2016년하고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골드는 자 이게 제가 5일선이 캔들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쌍바닥 신호가 나오거나 쌍바닥 그리고 5일선이 각도가 꺾여줘야 돼요. 각도가 이렇게 35도가 꺾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딱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20일하고
5일선이 이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죠. 아까 우리 강의했던 내용 있죠. 네. 자,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어느 순간 좀 기다리세요. 나는 골드만 매매하겠다.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분명히 수렴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닌데 모르죠. 그죠? 수렴하는 기간이 되면서 수렴을 하면서 이 각도가 35도 이상 꺾여준다면 여기서 우리가 변곡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쌍바닥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됐을 때 2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런데 쌍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저점이 높아지는 걸 쌍바닥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1차 각도보다 2차 각도가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돼. 왜? 우상향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쌍바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각보다 얘가 각도가 더 밑에 있는데 이걸 쌍바닥을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매매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내일 우리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까 야간 그 국내 선물을 봤는데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한 마이너스 0.7%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래 봅니다. 트럼프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은 관세다. 자, 아까 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에서 수출을 또 중국에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중국이 또 미국에 수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재를 우리 한국에서 자꾸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이제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가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또 저 미국하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번에 봤더니 대이제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다 합쳐갖고 40%, 수출이 40%, 어마어마한 수출량. 올해는 또 중국보다 미국이 또 수출량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단독으로 또 미국 수출해야 되는 입장, 또 중국에 또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 입장. 그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갈 길이 조금은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도 2차 전지, 또 트럼프가 2차 전지 그런 뭐 신재생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상당히 이제 모양새가 안 좋고,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을 좀 견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전도 상태가 안 좋죠. 삼전이 좀 날아가야 되는. 삼전 또 오늘 또 하방 압력을 받아줬고. 그래서 자, 미국은 뭐 오늘 일시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했지만 한국은 조금은 안 좋은. 중국 항생도 같이 빠졌잖아요. 아까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34220이에요. 오늘 저 마감이 된 게. 그러면 내일 봤을 때 좀 하방을 일단 열고 보는데요. 내일은 한 1% 이상 좀 빠질 여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최하.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딱 저항 자리인데 지지 자리인데 내일 338까지 그러니까 340에서 338까지도 내려올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산 어떻게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네, 한국 선물의 경우에는 340에서 338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 당분간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선물 시장은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변곡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본 기준 변곡점인 2710에서 2720포인트 지지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진입하자라고 하셨고요. 40틱 입절 얘기해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의 고점을 돌파한다면 관망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월봉과 주봉, 일봉이 72.90달러를 돌파 못하는 중이니 하방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보셨고요. 새벽 0시 30분 EIA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나오기 전까지 70.80에서 70.9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서 그로 인해 채권 금리와 달러화는 당분간 상승
상승할 것이고 투자자들도 이미 많이 오른 금보다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